일요일 정치권의 속사정을 모두 풀어내는 정치 비하인드 서정호 변호사, 박원석 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뉴스파이팅 배수입니다. 4부에는 바로 정치 비하인드인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주셔야죠. 그런 건 서 변호사가 많이 아시죠. 네. 풀어주실 거죠? 저는 공개된 것만 압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비하인드인데요. 영어 비하인드.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원내 지도부만 불러서 만찬을 가질 예정이라는데요. 대통령실은 국정감사 전 관례적인 자리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친한계는 한동훈 패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런 겁니까? 왜니까? 아니 뭐 국감 전에 대통령이 네. 원내 지도부나 상임위원장단 뭐 만찬할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시점상 이게 한동훈 패싱 얘기가 곳곳에서 나왔잖아요, 그동안에. 예. 그 전에도 이제 최고위원 몇몇 사람 불러가지고 따로 밥 먹고 또 추석 전에 잡혀있던 만찬 추석 뒤로 연기하고 그 만찬이 빈손 만찬 되고 여야 의정협의체 관련해서도 뭐 정부 반응이 없는 데다가 독대 얘기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안 하면서 이런 자리를 가지니까 결국 이거는 뭐 이제 한동훈 패싱, 그것도 아주 노골적인 패싱이고 네. 더 나아가서 한동훈 왕따, 국정 운영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 아니냐. 근데 저는 저게 대통령이 자기 발등 찍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여권 전체가 어려운데 대통령이 굳이 가뜩이나 이제 유난 갈등 별로 안 좋다 관계가 네.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니 그 한동훈 대표가 뭐 독대하자고 요청을 공개적으로까지 했는데 네.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독대하는 게 무슨 시혜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예. 당연히 그런 그 소통이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바고. 그런데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들면서 결국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표단속을 저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 표단속조차도 한동훈 대표를 통해서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같은 거를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요? 앞으로도 저는 예. 뭐 의미 있는 소통이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그래요? 봐요.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 언론의 공개적인 독대 요청 이런 거는 보신 적 있으세요? 정치권 생활하시면서? 통상은 예. 뭐 그런 거는 이제 하고 나서 알려지죠. 예. 근데 아마 뭐 그런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도 안 되니까 언론을 통해서라도 좀 공개적인 요청을 한 거 아니냐. 그래요? 예. 이런 해석이 있는데 모르죠. 한동훈 대표도 좀 미숙함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할 이야기를 앵커님 물어봐야죠. 그래요? 예, 그 독대를요. 예.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이게 공개적으로 여러 번 이거는 제대로 저는 예의나 그게 아니죠. 대통령에 대한. 예.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번에 국감 전에 식사 자리는요. 네. 이거는 이제 관행 맞아요. 관행이에요. 예. 원외 대표다 보니까 원외 대표. 하필이면. 예, 얼마 전에 또 식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패싱이 아닌데. 예. 근데 앞으로 이제 그 실제 대통령하고 이제 한 대표가요. 예. 좀 이제 그 갈등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떠나서. 인정하시는군요. 근데 문제는 네. 한 대표한테 전 책임이 크다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이런 식으로 그 언론 플레이 자기 정치하는 거잖아. 언론에다가 계속 독대고 네. 사전에 요청했다고 그 추측이지 정보도 없잖아요. 예. 사전에 뭐 비밀로 여러 번 하다가 안 되니까 언론했다. 이거는 추측에 불과한 거고 예. 처음부터 저는 언론에 공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패싱을 당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스스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왜 자꾸 독대 요청을 그러니까 하죠? 처음부터 이게 언론에 예. 뭐 어떤 경로든지 공개가 돼버렸잖아요. 예. 누구 책임이면. 예.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 언론에 또 노골적으로 요구하고요. 네. 또 공개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네. 따라서는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진심으로 뭐 독대가 문제를 풀어보기보다는 뭔가 이게 자기 정치로 즉 책임은 대통령한테 다 넘기고 자기는 이게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예.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싶어요. 뭐 그런 의심을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그런 의심이 든다기보다도 네. 일종의 이제 한동훈 패싱 혹은 한동훈 왕따의 명분을 저런 식으로 쌓는 게 아닌가 싶고 한동훈 대표가 좀 미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여당의 대표가 임명직이냐고요. 윤석열 총장이 예전에 임명직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책상 치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이랬어요. 여당 대표는 대통령 부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당 대표를 대통령 부하로 보는 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냐.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놔야지. 왜 예전에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네 생각하고 자기 정치하냐 이건데 아니 정치인이 자기 정치하는 걸 가지고 정치하지 말라 그러면은 살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면으로 봐도 대통령이 속이 좁아도 너무 속이 좁은 덩치하고 안 맞게 협량한 정치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그 당정 관계를 맺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못마땅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책임이 대통령 책임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기대치에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대놓고서 이 왕따를 시키고 패싱을 하고 노골적으로 기분 나쁘다는 감정을 드러내고 어떻게 저렇게 국정을 사사롭게 운영하냐고요. 어떻게 저렇게 당정관계를 사사롭게 하냐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한번 쫓아냈던 그런 전력이 있고 지난 재보궐선거 책임 다 김기현 대표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쫓아내고 이번에 또 쫓아내면 도대체 어떤 당대표가 윤 대통령한테는 마땅하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여당 대표와 대통령의 관계. 원래 대통령 1호 당원이잖아요. 협력 관계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모든 게 대통령 책임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쫓아내기는 뭘 쫓아내요. 그게 징계위원회 독립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했잖아요 그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총선 앞도 당 만들어 나갔죠. 마포 어떻게 쫓아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이제 그 뭐 자진 사퇴를 했죠. 그때 그 총선에 나갔잖아요 대신에. 원래 총선과 두 개를 다 할 수는 없었어요. 중진 희생론이 나왔잖아요. 그때 선택을 배출했던 거죠. 당 대표를 내려놓고 저는 쫓아냈다고 생각 안 하고 이번에도 이게 뭐 한동훈 대표를 쫓아낸다기보다는요. 지금 한동훈 대표의 전략은 뭐냐? 윤 대통령하고 이게 운명 공동체로 같이 가는 게 아니고 윤 대통령을 저려밟고 사뿐히 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전략이에요. 저희 특권들이 계속 차별해야 된다. 대통령하고 같이 가면 절대 정권 못 잡는다. 윤 대통령을 밟고 차별해서 가야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조언한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이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지. 저려밟고 가면 안 돼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 지려밟고 가는 건 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당이 지금 야당 하는 것보다 야당보다 더하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여당이 야당보다 더하게 대통령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야당 대표보다 더 싫어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이재명 대표하고는 독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회담을 별도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당 대표하고는 그 정도의 의미 있는 대화의 자리도 지금 갖지 않고 있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든가 아니면 나가라 이 얘기를 저는 하는 거라고 보고 아니 그리고 사실은 뭐 그 국민의힘에 이른바 친윤계 특히 뭐 TK 이쪽 의원들이 한 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당은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지지율만 추락하는 게 아니고 당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을 향해서 제대로 직언하는 국회의원 하나도 없는 상황이 지금 국민의힘에 참담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당대표가 원외이기 때문에 그 당대표의 정치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당대표하고 원내대표하고 따로 국밥을 만들어서 대통령실하고 원내대표하고 원내만 소통하면서 가겠다. 그러면 저게 정상적인 당정관계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서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대표가 지금 야당보다 더 하고 있다. 제가 보기엔 그건 과장이고요. 과장이에요? 한동훈 대표가 그냥 당대표가 아니고 차기 주자기 때문에 일정한 차별화를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과거 역대 정권의 사례를 보더라도 통상 있는 일입니다. 근데 과연 역대 정권의 예를 들어서 이회창 총재가 YS 대통령을 들이받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그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거의 야당 못지않게 그런 반대의 목소리를 냈듯이 한동훈 대표 그 정도도 못해요. 길을 못 펴고 있어요. 근데 뭘 저게 무슨 뭐 야당보다 더 합니까? 근데요. 이 한동훈 대표가요. 또 SNS에 직접적으로 글을 올렸더라고요. 현 정부 인사가 전당대회 당시에 좌파 유튜버와 내 공격을 사주했다. 이렇게 또 글을 남겼는데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겨냥한 발언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요. 제가 보기 김대남 행정관의 그 개인 일탈이고요. 제가 취재한 바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김대남을 전혀 몰라요. 이분이 행정관이에요. 그런데 임시로 자리가 선임 행정관 자리가 비어서 대리 갔다가 비서관 대리까지 어떻게 됐는데 이분이 뭐
캠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연대에 놓았다고 하는데 캠프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잘 모르고요. 아마 이제 누구 추천으로 시민사회 수석 강성규 예. 그때 수석 있을 때 아마 밑에 들어왔는데요. 근데 또 총선한다고 나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저는 이걸 굳이 이런 실무자 한 명이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하고요. 예. 이렇게 그 한 이야기잖아요. 네. 이걸 몰래 녹음해서 틀은 거 아닙니까? 이걸 마치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조직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이렇게 죽이려고 한 것처럼 이렇게 키우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이게 이 정도면 그냥 웃고 넘어갈 저는 사안이다. 네. 한 명의 그냥 개인 일탈이죠. 이걸 뭐 조직적으로 윤 대통령 측에서 한동훈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네. 가담했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근데 김대남 전 행정관은 왜 이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기자와 통화를 했죠? 아주 이제 그 김대남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분들 여러 번 취재해봤어요. 예. 강남구청장도 놀라고 여러 군데 제가 여러 명을 취재해봤더니 네. 좀 독특해요. 독특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명수 기자한테 네. 김건희 여사가 당했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는 이게 조심해야 되고 네. 기자하고는 불가근 불가원이고 네. 특히는 좌파 쪽이잖아요. 근데 통화를 계속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예. 그러니까 너무 믿었던 것 같아. 아, 왜 믿어요? 그러니까 모르죠. 그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아마 제 생각에 이게 악마의 편집이 있어요. 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명수 측에서 예. 많은 걸 이렇게 자료를 한동훈 대표가 뭐 불리한 거나 네. 이런 걸 이렇게 주고 하니까 좀 믿었겠죠. 같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앞뒤 자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명을 해요. 그래요? 지금 김대남 변호인 측에서 예. 저쪽에서 먼저 한동훈 공격 자료를 준다고 네. 근데 그건 다 녹취록 빼버렸다는 거예요. 김대남 씨는 녹음한 게 없잖아. 예. 한쪽만 녹음이 돼 있으니까 편집해서 이게 이런 걸 악마의 편집이랍니다.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 개인 일탈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개인 일탈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네. 저게 지금 대통령실의 현 상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징표라고 봐요. 그러니까 기강도 없고 로얄티도 없고 네.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실의 선임 행정관 뭐 비서관 네. 대행으로 일을 해왔던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감사하고 있죠. 그런데다가 서울의 소리는 그 매체가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서 대선 전에 네. 김건희 여사 녹취록으로 한번 파문이 있었던 네. 그런 매체인데 그런 매체 기자하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저런 식의 대화를 주고받고 대화 내용을 보세요. 대통령을 굉장히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곳곳에서 써요. 예. 반면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굉장한 충성도와 상당한 그 실세임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쓰고 그런데다가 언론사들 내가 고발사주 내가 다 했다. 이런 표현도 본인 네. 스스로가 하고 있고 김건희 여사가 누구 공천 꽂으려고 팔걷어붙이고 나서고 있고 급기야 이거 가지고 한동훈 공격해라. 예. 저 정도면은요. 글쎄요, 저는 그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 공격하라고 했던 소재, 여의도 연구소에 뭐 예산을 끌어다가 통상의 여론조사가 아닌 자기 지지율 조사했다. 그게 70억이다. 그 이틀 뒤에 기사가 났어요. 서울의 소리에서. 그 어떤 매체에도 기사가 나지 않은 검증된 얘기가.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총선 백서팀에서 그게 아마 이슈로 올라왔다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냥 여기서만 하고 끝내자. 근데 그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그림 아니냐. 그러니까 이 김대남 씨라는 사람이 서울의 소지에 서울의 소리 한동훈 네. 공격을 사주했는데 그 김대남을 사주한 다른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가져볼 만하고 일종의 약간 이제 과거와 같은 정치 공작인데 이게 옛날에 네. 쌍팔년도에나 있었을 법한 이걸 인정하고 넘어가면은 그 당정 관계나 예. 국정 운영이 공작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 그게 김대남의 개인 일탈로 결론이 나든 그 뒤에 모종의 어떤 움직임이 있든 저거를 그냥 위야무야 하고 서정욱 변호사 같은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뭉개고 넘어가면 그 여당이 아닌 거예요. 이 한동훈 대표를 향해 가지고는 근데 야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당 내부랑 싸우고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이것까지 평가하신다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진상 규명하자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뭐 둘 사이에 녹음돼 가지고 주고받은 대화 가지고 둘 다 이제 아시잖아요. 수사하면 다 나와요. 이걸 뭐 수사가 그러니까 단서가 있어야지 뭐 객관적인 범죄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뭐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옛날에는 한동훈 대표가 옛날에는 주로 이제 그 이재명 조국 심판 네. 이조 더 나아가면 그 문재인 대통령까지 예. 이렇게 심판을 좀 총구를요. 주로 이게 저쪽으로 네. 바깥쪽으로 그 향하고 있었잖아. 근데 요즘 총구 방향을 좀 돌린 것 같아. 아, 그래요? 지금 그게 별로 안 보이잖아요. 예. 뭐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비판하는 게 요즘
거의 제 기억에 좀 뜸하거든요. 예. 그런데 계속 지금 대통령실하고 갈등 이것만 나오고요. 예. 특히 그 장동혁 의원하고 신지호 부총장은 김건희에서 사과를 해래. 예. 아니 지금 사과란 게 타이밍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 진행 중인 거 예를 들어 공천 개입을 사과하면 인정하라는 겁니까? 아. 증거도 없는데 예. 도이치모터스 사과하면 인정하라는 겁니까? 서중인데 파우치백도 아직 기소가 안 됐잖아요. 네. 이걸 지금 사과하면 인정하라는 겁니까? 모든 게 타이밍이 있는데 예. 다 어느 정도 법적으로 클리어되고 나서 그래요. 뭐 정치적으로 사과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네. 지금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김건희 여사를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사과에 반대하는 입장은 저도 같아요. 저는 수사받아야 된다. 사과로 안 끝난다. 사과로 그냥 뭉개고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마라. 아, 근데 라는 사과를 입장입니다. 하면 받아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과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사과 이미 안 하나 하나 이미 똑같네요. 사태가 훨씬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걸 지금 가래로도 못 네. 막는 상황이 왔고 게다가 이게 단지 도의적 뭐 정무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예. 법률적인 문제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공천 개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로 유함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조차도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네. 보통 역대 정권들도 국민 여론이 안 좋고 궁지에 몰리고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 이런 문제로 뭔가 이게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면 눈치도 보고 어떤 액션을 하는데 이 정부의 최대의 예. 그 특징은 뭐냐면 눈치를 안 봐요. 예. 위선도 안 떨어요. 최악인 거죠. 그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감추고 짜집기를 한다. 여기도 짜집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그 짜깁기죠. 짜깁기. 죄송합니다. 근데 예. 이 말을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박균택 TV에 들어가 보니 예. 2달 전부터요. 예. 전체 30분 분량을 녹취록 올려놓고 아 예. 근데 자막까지 딱 녹취록 있잖아요. 자막까지 다 해놨어요. 예. 듣기 제일 좋아요. 아 그래. 진짜 깨끗해요. 오늘 저 아침에 2번 듣고 왔거든요. 거기에 보면요. 예. 위정 교사보다 더 심각하게 나와요. 뭐야? 인섭이 형 잘 지내나? 아 인섭이 형 김인. 2006년에부터 연락도 안 된다는 사람 있잖아. 예. 그러니까 요즘 여기 김인섭 선배가 정바울 사장하고 재판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하고 이걸 정진상 백종선 수행비서한테 보고했습니다. 이게 많이 나와요. 저는 이걸 우리가 주목 안 했잖아요. 위정교사만 따지다 보니 이게 백현동에도 아마 선거법이나 예. 치명적인데 예. 근데 그 녹취록을 오늘 2번 더 들어보니 네. 김진성 씨는 말을 안 해. 사건을 예예. 이재명 대표가 혼자 12분짜리 2개 있죠. 예. 혼자 그때 상황을 다 설명하면서 기억일 되살리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요걸 보통 사람들은 야, 네 기억난 대로 해주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잖아. 네. 한두 번 하거나 아니면 안 해요. 예. 12번 했다고 본인도 인정하잖아. 예. 아니 야, 너 기억나는 대로 해. 대살 기억나는 대로 이걸 12번 하면 좀 있으면 120번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기억을 되살려고 120번 하면 이게 기억을 조작하라는 거지. 이거 듣고요. 법조인들은 다 위정교사 인정합니다. 아니 그리고 예 김진성 씨가 자백했잖아요. 그럼요. 자백도 당연히 했고요. 네. 그 내용을 보니까 김전성 씨는 그때 시청이 안 있고 네. 선거 준비하다 나갔잖아. 밖에 그러니까 저는 KBS하고 협의를 모르죠. 예. 그런데 모르는데 니 그때 분위기가 이거 내를 몰아가는 거 이걸 들은 걸로 해줘.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예, 빼도박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반발? 이재명 대표는 왜 반발하느냐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이게 짜깁기라는 게 본인들이 전문을 올려놨잖아요. 네. 뭘 짜집었다는지 그러면 더 삭제 검찰이 안 된 게 있는지 네. 뭐 1시간짜리 있는지 예. 뭐 한번 올려보세요. 아 예. 어떠세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악마의 편집 논란, 짜깁기 논란이 있어서 네. 법정에서 이거를 아마 재생을 했던 것 같아요. 2달 전부터 전체를. 박근혜 올려놨다니까 2달 전부터. 판사가 아마 전체 재생을 해가지고 증거조사할 때 전체 재생을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들어보면 저도 그게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냥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얘기를 해달라고 한 거다. 그러나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세월이 많이 지났다. 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게 어떤 위증교사의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 변론 요지서를 텔레그램으로 보내준 것도 그냥 참고하라고 보내준 거다. 라고 한편에서 주장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결국에 위증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편의 진술을 그쪽에 예. 주입한 거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이건 결국
판사가 어떤 심증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도 양형 기준으로 최고 네. 구형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검찰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선거법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감정이 묻어 있어요. 근데 법 집행에 감정이 묻어 있으면 안 되는데 법 집행에 감정이 보여요. 그게 아마 뭐 가중사유가 있다. 네. 본인이 혐의도 부인하고 교사법. 뭐 계속 이제 이 증거도 부인하고 이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억울한 게 이게 원래 수사하던 건이 아니고 별건입니다. 별건. 백현동 수사하다 갑자기 이게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검찰의 나쁜 관행 중에 하나가 별건 수사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루어진 별건 수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부당하다 이렇게 느낄 요소가 네.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글쎄요 저는 쉽지 않다. 왜 쉽지 않다고 보냐면 일단 자백이 하나 있고 하나는 녹취가 전체가 나온 네. 거고 텔레그램으로 그런 거 왜 보냅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좀 정황은 불리한 것 같아요. 그 지금 별건 수사 얘기도 나왔는데요. 김진석 씨가 자백을 했잖아요. 근데 김진석 씨 말씀대로 본인이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게 아니라 증인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증인을 이렇게 요청을 계속 하고요. 예. 아마 재판할 때도 처음에 한 번은 안 나갔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다음에 나갔고요. 네. 근데 또 거기 보면 녹취록 제일 끝에 보면요. 네. 김전선에서 보고 너 이게 김건식이라고요. 네. 돈을 3,340만 원 계속 줬지. 그랬더니 김전선 내가 안 주고 윤모 씨가 줬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게 계속 그 돈 준 걸 압박하는 듯한 이런 것도 이게 나옵니다. 네. 저는 그러면서 이게 기억난 대로 해달라고 또 마지막에 또 한마디 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위정 교사가 아니고 저는 위정 협박, 아, 예. 위정 강요. 그래요. 왜? 김전생 씨는 위정하고 싶겠습니까? 기억도 안 나는 걸. 근데 이걸 계속 압박을 해요. 네. 대화 전체적인 분위기는 거의 뭐 하나님하고 우리 일반 신자가 대화는 이재명 하나님이야. 고향이고 김진성 선생님 불쌍해. 왜? 성남에서 사업하고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쩔쩔매잖아요.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예예예 본인이 완전히 진짜 그 내용을 보면 애처로울 정도로 예. 이렇게 쩔쩔매자 이런 분한테 이렇게 강요하면요. 예. 누가 이게 어떻게 위정 그때 정을 안 해주면 예. 사업을 못 하잖아요. 아. 그건 저는 피해자라 봅니다. 김진성. 그래서 10개월 놓은 거예요. 구형이. 아, 그러면 피해자예요. 검찰 구형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3년. 김진성 씨 원래는 위정 교사가 원래 더 무겁고요. 예. 예. 그다음에 김진성 씨는 협박에 저는 피해자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자백하고 있잖아요. 예. 얻은 이익도 없고. 네. 저는 김진성 씨는 당연히 집행유예. 예. 이재명 대표는 예. 실형. 실형. 법정 구속까지는 뭐 동의받지 못하더라도 예. 실형 때는 이거 실형 안 때리면요. 예. 앞으로 위정 누가 실형 되겠어요. 아. 지금 우리 위정 실형된 사람 몇십 프로 되잖아요. 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위정 중에 질이 제일 안 좋은데 네. 이거 실형 안 때리면요. 앞으로 위정 이제 처벌 못 합니다. 아니 법조인이 이렇게 양형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때린다. 무기 아니, 이제 아니면 파견이 나온다. 위정 사건 비교해서 예. 나중에 가서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예. 또 그 말을 주워 담으려면 힘드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주워 담아요. 제 생각이. 객관적으로 분리하다. 아, 그 11월에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전에 공직선거법 먼저 나오는 거 아닙니까? 15일 날. 네, 15일 날. 그거는 이제 제가 보기에 징역형 집행유예 정도. 야, 징역. 벌금형은 어려워요. 아, 예. 2년 구형했잖아요. 예. 이게 징역을 구형하면요. 벌금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아.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어떻게 보세요? 아니 글쎄 뭐 제가 여기서 양형이 어느 정도 나올 거다 이거를 예단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예. 결과는 봐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유죄 아니면 무죄입니다. 뭐 아니면 도 상황으로 가버렸고 아니 그렇죠. 뭐 그럼 어떻게 공직선거법 될까요? 같은 경우에도 예. 통상의 공직선거법 사건 중에는 100만 원 이하를 기대하는 이런 사건들도 많은데 이건 뭐 그건 아니에요. 1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구형량으로 봤을 네. 때. 그럼 결국에는 무죄를 다투는 건데 글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공직선거법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위준교 사건은 무죄 다투는데 굉장한 불리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이렇게 나오니까요. 민주당 내에서 뉴 삼김 시대가 열렸다.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 삼김 시대 열렸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분들도 이런 판단할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1심만 놓으면요. 예. 2심, 3심은 3개월에 끝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특명을 내렸잖아요. 네. 지금 정인이 40만 명이 1심 했잖아요. 네. 2년 2개월. 근데 2심, 3심 정인이 없잖아. 그럼 6개월이면 끝나요. 예. 이재명 대표 내년이면. 선거법은. 2심도 3개월, 3심도 3개월, 6개월. 예. 그다음에 위정교사는 정인이 원래 없어요. 네. 검찰적 정인은 2명밖에 없고요. 이재명 대표 정인도 다 했잖아. 네. 그러면 항소심 금방 끝나죠. 예. 아마 그래서는 신상김이 이제
때가 왔다. 네. 그리고 이게 1심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도 없잖아요. 예. 1심 존중의 원칙. 1심이 2심에 뒤바뀌는 건 거의 없어요. 예. 따라서 저는 뭐 아마 상김이 물 만난 듯이 이제 본격 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11월에 하필이면 어쨌든 15일인가요? 뭐 김경수 지사 최종심까지 나와야 되니까 예. 그때까지는 갈 거고요. 워낙 이재명 대표 일극 체제가 공고해서 지금 1심 결과만 가지고 당의 리더십이 흔들리거나 당내 뭐 대선 그 구도에 그래요? 변화가 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래요? 예. 다만 이제 물밑에서 이러저러한 움직임들은 있을 거고 아마 1심 결과가 유죄로 그것도 이제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형이 나오면 네. 민주당이 겉으로는 어쨌든 태어남을 유지하겠지만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속으로는 많이 흔들릴 거예요. 재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결과가 나오는 거하고 결과가 나오기 전하고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뭐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삼김 뭐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좀 정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해야지. 지난 총선 때 이런저런 뭐 그 비명 행사니 이런 게 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네. 갑자기 이재명 대표 흔들린다고 나와가지고 뭐 정치적 발언을 하고 어떤 그 정치 행위를 한다 그래서 지지자들이나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 면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그 삼김이라는 분도 네. 그냥 뭐 상황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기를 기다리기만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 구형만 했는데도 정치 검찰이다. 뭐 굉장히 그 뭐 보복 수사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무죄가 나온다고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검찰을 공격하죠? 그거는 그 겉으로 말만 예. 그냥 허장성세죠. 무죄가 나온다고 이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잖아요. 예. 뭐 근데요. 의사가 자기 병은 제일 잘 알고 예. 변호사가 자기 죄는 제일 잘 알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뭐 노는지 대충 잘 안다 봐요. 아 그래요? 그냥 무죄 놓는데 이건 큰 소리지 무죄가 놓을 수가 없어요. 유창훈 판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유창훈. 그럼요. 위정 교사는 소명된다고. 네. 소명이란 게 거의 뭐 표현만 그렇지 네. 실제는 이게 증명이 된다 이 말이거든. 입증이 된다. 네. 이런 표현이잖아요. 저는 뭐 그냥 겉으로는 무죄 큰 소리 치면서 불안하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검찰 압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좀 있으면요. 예. 지금 개딸들이 소위 그 강성지휘청 예. 판사한테 탄원서 보내기 운동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탄원을 빙자한 판사 겁박입니다. 탄원서를 90만 장 저번에 영장 때 했잖아요. 예. 이번에 한 100만 장 보내보세요. 판사한테 협박하겠다는 이런 의도고요. 네. 아마 이게 1심에서 안 좋은 결과 나오잖아. 네. 그럼 앞으로 이게 사법부 또 겁박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그 판사에 대한 뭐 탄원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 근데 뭐 탄원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없는 제도가 아니고. 그 탄원서가 많이 들어온다고 재판 결과가 달라지면은 그건 판사가 이상한 거죠. 물론 이제 탄원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뭐 판사를 탄핵하겠다. 네. 라든지 그런 얘기도 간간히 나오니까 지지층들 사이에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거기까지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설령 유죄를 받더라도 최종심이 확정되는 순간까지는 어쨌든 당원과 지지자들을 향해서 네. 이제 본인의 결백함이나 혹은 이 수사에 대한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의 대응 논리 네. 이걸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이게 시위를 떠난 화살이기 때문에 네. 중간에 이거 다시 활집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이해한다고 보고요. 그런 겁니다. 이게 그 사법적인 어떤 그 판단과 또 정치적인 어떤 판단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설령 그 법정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무죄를 주장하고 그 논리를 지지자들과 당원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비하인드 스토리 잘 들었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서정욱 변호사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